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밤 8시 40분입니다. 남북한 대결에서 김일성이 결정적 실수를 2개를 했습니다. 1950년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이 없었더라면 간접 침략을 통해서 게리라 전술을 펴고 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도 없었으니까 1950년대 말에 월남식으로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침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하에 맞서 싸우고 미국, 영국 등 유엔군이 파병되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하는 바람에 특히 국민들이 공산당은 나쁜 놈이다 하는 각성을 하는 통에 남한이 완전히 반공자유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군에서 쫓겨났던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복귀시킨 게 김일성의 남침입니다. 남침 직후에 우리 국군이 한때 남로당 관련 사건으로 옷을 벗었던 박정희를 다시 소령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거죠. 그 다음 또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즉 청와대 습격 사건인데 이게 박정희로 하여금 분기탱천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도록 밀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자주 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공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중화공업 건설을 해야 그 속에서 방위산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로 나갑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남북한 격차의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김일성이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제1공로자입니다. 이 나쁜 짓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빚고 맙니다. 하늘의 이 조화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군의 날이니까 국군의 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주 국방을 언제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1968년 1.21 사태입니다. 1.21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경제 개발에 우선점을 주었다면은 그 뒤부터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 올립니다. 이때 이분이 한 연설이 있어요. 1968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인데, 그러니까 1.21 사태 한 달 뒤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이 도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1969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북괴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군과 민,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번만은 최후의 결단을 짓겠다는 각오로서 최후까지 싸워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쟁은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걸어오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설한 거 다 초토화 시키더라도 반드시 싸워가지고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본심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국방대학원 졸업식 연설입니다. 이것은 1964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1년 뒤의 연설입니다. 이때 이분이 졸업식 연설문 초안을 받아서 읽고는 그 뒤에 석장을 자기가 직접 써서 추가를 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과 마찬가지죠. 요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인 면이 많이 있는 반면에는 밝고 희망적이고도 고무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분투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한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 다 같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광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구라파인들이 그들의 조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문해부흥이고 산업혁명이고 하고 산업혁명으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캐캐묵은 당파 싸움이나 하고 양반 자랑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2차 대전 후 20년 동안 패전의 고배를 마신 패전 국가들이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의 조국을 재건해서 오늘날 그들은 전쟁 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서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20년 동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야 정치 싸움만 하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가란 낙인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산과 건설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분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조했습니다.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영원히 후진국된다, 시간이 없다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1968년 1.2일 북한이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냈으니까 이제는 자주국방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선을 바꾸는 거죠. 1974년 연설. 어떤 분들은 이 연설이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연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입니다. 이때는 바로 그 2달 전에 북한 간첩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8.15 행사 도중에 피살된 지 2달 뒤의 일입니다. 아마 망감이 교체하는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영혼을 실은 연설이고 역사를 흔드는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건군 초창기부터 공산 침략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들과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투쟁입니다.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설계를 가져야만 우리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찡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때만 해도 가난한 나라인데 민주주의는 시작한 지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고집을 피운다면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자유를 위해서 즉 국가의 독립이죠. 바로 국가의 독립이라는 큰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작은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독재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진짜 민주주의고 자신이 진짜 민족주의고 야당이 즉 가짜 민주주의다. 가짜 민족주의자다.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제대로 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일관된 전략과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조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 자조정신, 그 다음에 자립경제,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자유통일,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우리는 지금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도 자주국방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는 없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도우는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정치의 가장 큰 주제를 놓고 서로 싸워야 그게 멋진 정치가 됩니다. 자주국방이 빠진 정치는 그냥 탐욕의 정치고 웰빙 투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국군의 위대한 성취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강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였습니다.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자주국방 정신은 이승만, 박정희의 가슴과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서 새로운 자주국방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목표로 정할 때 오늘 우리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낙후된 정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 생명의 자격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치사한 권력 투쟁에 매몰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